이번 학기에는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부서 1강이라는 강의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제목에 말한 같이 The Birth of Molecular Biology 같은 제목인데, 사실 이 옛날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포도주를 담그거나 술을 담그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이라는 걸 이용했고, 알게 모르게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것을 이제 계기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이 슈레딩거나 또는 여기서 또는 이제 맥스 델브룩이나 같은 물리학자들이 이제 생물학에 이제 뛰어들면서 그동안에 생물학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 바이올로지에서 리덕셔니스트,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줄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클래시컬 바이올로지에서는 멀티셀룰러 오르가니즘이었다면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는 싱글셀 오르가니즘. 다시 말해서 좀 더 다루기가 쉬운 거죠. complex components, 그래서 온전한 식물이나 뭐 초파리나를 다뤘다면 purify cellular component, 그러니까 세포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고, 또는 어떤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새로운 걸 넣어줌으로써 그래서 박테리아나 또는 동물세포나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아주 스페시픽하게 조절하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시스템을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단순화시켰다는 것은 변수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실험자에서 대부분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변수들을 조절하고 심플리파이 된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자연에서의 그 유전, 그것을 정의 내리는데 이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오르가니즘들이 여러 종이 있죠. 그런 종들이 어떻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각 개체들이 여러 가지 우성, 열성, 또 우성과 열성이 합쳐진 것, 여러 가지 그런 형질들이 이제 후손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멘델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중 하나가 이제 점셀,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생식세포를 또 잘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생식세포 특이적인 어떤 크로모솜이 있더라. 그래서 크로모솜이 상당히 유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비들과 타툼 같은 사람들은 그 물질이 뭔지는 몰랐지만 유전자들을 변형시켜,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나 뭐 이런 유전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처리해 가지고 유전자들을 바꿔줌으로써 실제 미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서 영양 요구주가 만들어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와 같은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뭐냐면 DNA를 순수 분리하는 단계까지 와가지고 이 DNA야말로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마침내 왓슨과 크릭은 DNA의 3차원 구조를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분자생물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가장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분자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위 말해서 창조되었는가 또는 진화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무생물에서부터 생물이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생명체가 그야말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도 이게 상당히 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진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항공 사진으로 보셨는데요. 이제 두 그룹이 이 콜로라도 강을 탐사하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분석을 하게 됐는데, 한 그룹은 이제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 여기를 탐사했고, 또 한 그룹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강을 탐사하게 됐는데, 탐사하고 나서 창조론적 입장에서는 역시 이 모든 생명체와 우주 만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다 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진화론자들은 여기를 탐사하고 나서 역시 생명체는 또는 이 지구는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화론 또는 창조론들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아주 팽팽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를 한번 실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이 지구상에 살면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것이 그랜드 캐니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이제 계곡이 있죠. 그야말로 캐니언인데, 이 길이만 해도, 넓이만 해도 뭐 수킬로에 달하는 데도 있고, 깊이가 1km에 달하는 그런 아주 장엄한 계곡인데, 사실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물에 의해서만 서서히 침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장엄한 계곡이 만들어졌다고 보기가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석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화석들이 뭐 밑에는 정말 하등하고 위에는 고등하게 이렇게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화석들이 밑에부터 끝까지 나타나지는 걸로 봐서 참 진화를, 이것이 과연 진화를 뒷받침하는 이 지층들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진화론의 이제 그 어떤 거두, 다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윈은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을 썼죠. 이것이 1865년에 퍼블리시된 책인데, 이 그림이 이제 다윈이 스케치를 통해서 이같이 새들이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부리가 바뀌는 걸 통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종들이 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케치한, 이것이야말로 The Tree of Life의 근간이 되는 그림입니다. 다윈의 어린 시절은 이제 차치하고 나도, 다윈은 그 아버지가 의사였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다윈이 목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는 둘 중에 하나를 원했고, 그래서 아들을 에딘버러 대학으로 입학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윈은 이 의대에 입학을 하는데, 이 다윈은 상당히 성격이 차분하고 섬세하고 좀 여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를 너무나 싫어했고 잔인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두통을 할 정도로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 다윈의 이제 그 교육이라든가 경험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진화론, 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를 아마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